멘트 할게요. 네. 자, 근데 얘기할 때 너무 밑에 보이게 하면 티 확 난다. 아, 네. 다시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십니까. 울산대학교 유튜브 라이브 진행을 담당하고 있는 울산대학교 입학관리팀의 입학사정관 김진입니다. 네, 드디어 저희가 공과대학교 학생을 이 학과 초대석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울산대학교의 대표적인 인기학과 중에 하나고요. 네, 오늘 만나볼 공과대는 기계자동차공학부라고 해야 되죠? 공학과입니다. 공학과. 네. 네, 기계자동차공학과의 권재일 학생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고요. 벌써 세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네, 중간에라도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권재일 학생은 자기소개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저희가 좀 슬라이드 이미지를 바꿨어요. 그래서 그동안보다는 좀 더 깔끔한 화면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여기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장소는 울산대학교 북카페입니다. 그래서 조금 배경음악이 들어갈 수 있는데 네, 라이브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도 되죠? 네. 네, 우선 이 7.4 공대 1이라는 수치는 올해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서 기계자동차학과의 경쟁률입니다. 그래서 정시 기준으로 봤을 때 울산대학교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은 학과이고요. 네, 그만큼 많은 고등학생들이 혹은 예비 입학생들이 지원을 해준 학과입니다. 매우 영광스럽고요. 우선 권재일 학생 네.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다음 네. 질문부터 차근차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울산대학교 기계공학부 기계자동차공학과 19학번 권재일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3학년 올라가시는 네, 거죠? 이번에 3학년 올라갑니다. 네, 군대도 갔다 왔고요. 네. 네, 복학생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공대생이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어때요? 진짜 공대생이 바라보는 공대생 하면은 세간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런 공대생의 이미지하고 좀 많이 비슷한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해 왔던 것과는 좀 많이 다른, 이제 항상 흔히 하시는 생각들이 공대생들은 그냥 뭐 체크 셔츠 입고 다니고 항상 후드티. 과잠 입고 다니고, 네. 후드티는 이제 요즘 좀 많이 입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체크 셔츠 입는 사람도 거의 없고, 과잠은 이제 시험 기간에만 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희귀한 것들이 되어버려 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제 생각보다는 그래도 이제 잘 놀 줄 아는 친구도 있고, 근데 잘 놀면서도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많아서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공대가 굉장히 학습해야 될 양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평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말고도 시험이 좀 많이 있는 편인가요? 저 이제 1학년 같은 경우는, 저희 거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는 이제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사이에 수시라는 시험이 들어가서 1학년 때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시험을 쳤던 것 같고요. 과목별로요? 아니요. 그 다 딱 같이. 어떤 선택된 과목, 수학, 미적분학이랑 물리, 화학 요 정도, 이 세 과목 정도를 수시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시험을 보는 겁니까? 근데 그 한 달에 한 번씩 시험이니까 1학년 때는 거의 한 2주마다 거의 노는 것보다는 시험 공부하는 날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대학을 와서. 네네, 대학을 와서 대학을 와서. 고등학교랑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얘기만 들어서 고등학교보다 힘든 것 같은데. 그러면 공대 하면 떠오르는 또 대표적인 이미지가 또 공대 여학생들이에요. 아, 지금 울산대학교 기계자동차학과 같은 경우에 네. 성 비율이 거의 9.5 대 0.5 정도. 네, 저희 과는 성비예요. 정말 이제 진짜 학교의 성비가 이렇다 보니까 전 항상 이제 제가 남고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고등학교 가는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군대도 갔다 와서 보니까 이게 지금 제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건물 밖에 나오는 여학생들이 많은데 네. 어때요? 학과에 여학생들이 그래도 있잖아요. 네. 좀 여학생들의 학과 적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옆에서 지켜보기에 어때 보여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저희 학과 여학생들은 다들 이제 하려고 하는 의지도 넘치고, 다들 이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좀 독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비교과 활동도 열심히 해서 다들 열심히 남자인 친구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배려를 많이 해주려고 하는 편인가요? 여학생들에 대해서 아니면 그냥 똑같이 하는 편인가요? 여학생들에게 조금 더 배려를 하려고 하긴 하는데 근데 배려를 할 필요 없을 정도로 스스로 알아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배우는 입장 왜냐면은 저랑 같은 학번인 동기들은 이제 다 졸업을 하는 시즌이 왔으니까 여학생들한테 조금 더 배우는 것 같아요. 또 그런 차이가 있으세요? 네. 우선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공과대에 가게 되면은 네. 전반적으로 공과대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들도 있겠지만 네. 1학년 때 배우는 게 다르고 학년별로 올라갈수록 네. 이수 체계가 있을 텐데 네.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좀 전반적으로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좀 레벨업이 되는 게 있는지 그런 것들 얘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확실히 제가 지금 저 아직 2학년까지밖에 안 해봤지만 1학년에 비해서는 또 2학년이 다르고 선배들 얘기도 들어보면 3학년에 비해서 2학년이 또 다르듯이 1학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학과에 대한 기본 지식을 조금 더 쌓는 과목들이 많은 것 같고 이제 2학년을 제가 해본 결과 2학년에 이제 흔히 공대 와서 4대 역학이라 말하는 동역학, 유치역학, 재료역학, 연력학 이 네 과목을 2학년에 다 배우기 때문에 좀 더 심화된 내용을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는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배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1학년 때는 개론, 네, 개론 정도. 네. 배우고 2학년이 되면은 이제 주요 핵심 역학 부분들을 네. 배우게 되고 3학년 때 3학년이 되면 심화. 네, 조금 더 이제 거기서 파트가 조금 더 세분화돼서 많이 연료전지 이런 것도 배우는 것 같고 웬만해서는 이제 학년별로 난이도가 올라간다. 선생님 말씀대로 레벨업이 된다고 볼 수 훅 올라가는 것 같은데.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공과대 같은 경우에 실습도 하지 않습니까? 네. 실험 실습 네. 이걸 빼놓을 수가 없는데 주로 3학년에 올라가면서부터 네. 하게 되나요? 아니 1학년 때도 이제 물리 실험, 화학 실험이란 게 있고 이제 2학년 때도 기계 공작 실습이라 해서 기계 공작물을 이제 만들어 보는 시간도 있고 이제 CNC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도 있고 3학년 올라가면 또 다른 실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학년 때는 거의 이제 취업 관련된 활동들을 네, 4학년 때는 제가 아는 4학년은 거의 대부분 인턴 활동을 하고 이제 2학기 때 이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졸업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딱 그 1년 1년의 과정이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이는 학과인 것 같아요. 네. 딱 그렇게 다들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그게 커리큘럼화 되고 있습니다. 어느 학년 만만한 게 없어 보이는 아, 과입니다. 그나마 이제 1학년이 제일 놀기 좋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때도 놀면은 2학년 돼서 후회한다. 왜냐면 제가 1학년 때 좀 놀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취업을 하려면 학점 관리를 아, 안 할 네. 수가 없겠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인원수가 굉장히 많아요. 네, 한 학년에 100명이 넘어가니까. 굉장히 드문 학과 중에 하나입니다. 한 네. 학년에 100명이 넘고 전체로 다 합치면 400명이 넘는 네. 엄청난 대규모의 학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경쟁도 굉장히 치열할 것 같고 장학금 경쟁도 굉장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네. 또 거기에 직장인 만학도들도 음. 있을 거고 복학생에 또 편입생까지 있으면 네. 전쟁이겠네요. 진짜 시험 기간만 되면은 이게 저희 그 2호관이라는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2호관에 있는 이제 열람실에 불이 꺼지지 않을 정도. 네 맞아요. 저희도 이제 밤 늦게 퇴근할 때가 있는데 항상 이호가는 네, 저희는 항상 불이 켜져 있기 밤에 때문에. 켜져 있는 것 같아서 진짜 고생한다. 대학원생들이 아니라 학부생들이었네요. 그게. 아, 대학원생분들은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저희도 이제 그런 식으로나마 전반적으로 좀 공부하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해야만 하는. 네,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제일 학생이 지금 집이 포항인 걸로 알고 네. 있어요. 먼 거리는 아니지만 네. 공과대학 그리고 기계자동차공학을 진로로 선택을 한 이유, 계기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기계 자동차 공학에서 기계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제가 자동차를 좋아했기 때문에 자동차에 중점을 두고 이 학과를 지원하게 돼서
처음에는 그냥 내가 자동차 좋아하고 이과를 선택했고 그러니까 이 과를 선택해야겠다 싶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기계 이 기계의 꽃이 자동차더라고요. 모든 기계 부품들과 기계 작동 원리가 자동차 안에 들어가서 자동차가 이렇게 굴러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선택한 계기가 아마 가장 크지 않았나. 제가 자동차를 좋아하는 것과 수학 과학을 배웠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기계 자동차 공학으로 오기엔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뭔가 종합예술 같아 보이겠어요. 네, 진짜 정말 종합예술입니다. 디자인 쪽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네, 굉장히 명확한 계기를 가지고 있어서 네. 면접 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좀 합격하겠죠. 혹시 어떤 전형으로? 저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면접은 따로 안 보고 성적으로 네, 성적으로 들어갔습니다. 훌륭합니다. 고등학생 친구들 중에 이제 네. 공과대 그리고 기계 쪽을 전공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그렇다면 고등학교 단계에서 1, 2, 3학년 왜냐면 학생부 교과만 있는 게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도 있다 네. 보니까 고1 때부터 봤을 때 이런 준비들을 차근차근 하면 대학에서 전공을 하면서 좀 훨씬 낫겠다 싶은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공학 계열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수학, 과학이라는 과목을 조금 더 우선시해서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 영어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특히 저희 과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비교과로 이제 막 모터쇼를 갔다 온다든지 아니면은 어디 뭐 예를 들어 현대차나 기아차 이런 데를 탐방을 갔다 온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좀 면접을 보거나 할 때도 말을 만들어내기도 편하고 이렇게 질문에 대답하기도 편한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생활기록부에 이런 비교 활동들을 적을 수는 없지만 네.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는 관련된 경험들을 최대한 많이 쌓는 게 좋다.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 되고. 그런 것들이 저 이제 성적도 물론 중요하게 하겠지만 그런 활동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저 기계 자동차 공학과에 대해 얼마나 알아보고 왔는가 그런 거에도 포함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면접을 진행할 때도 교수님들께서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물론 생활기록부 안에서만 질문을 하지만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본인의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팁을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부만으로는 사실 좀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성적은 기본, 네, 맞습니다. 경험은 플러스 알파.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지금 해줬고요. 학과에 처음 들어가서 이제 1학년 때를 떠올려 볼게요. 군대도 갔다 왔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전이겠지만 네. 그래도 1학년 1학기 첫 수업에 들어갔을 때 네. 딱 첫인상이 어땠습니까? 딱 첫인상은 이제 사람들도 되게 바글바글하고 제가 쓰던 이제 고등학교 때 쓰던 책상과도 다르니까 이게 대학교구나 싶다가도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난고를 나왔으니까 남자밖에 없으니까 저희 과는 더군다나 적응하기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도 다들 대단하신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가르쳐 주시는 것도 좀 상세하게 알려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학교를 딱 입학했을 때 고등학교와 별반 다를 게 없지만 이제 강의 내용이 조금 더 올라간다 같다 이런 느낌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려워졌다. 네. 어때요? 그 고등학교 때 그래도 네. 수학하고 과학을 하고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딱 처음 수업을 들었을 때 뭐 굳이 나누자면 이거 내가 좀 한번 따라갈 만해 아니면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 둘 중에 있어요. 고등학교 내내 이제 이과생들은 수학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수학이 뭐 미적분, 기하, 네, 확률과 통계. 네, 확통 이런 거 다 하다 보니까 그때 좀 충실했으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충분히 1학년 때는 따라잡을 만하고 1학년 때 또 성실했으면 2학년 때도 충분히 할 만한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해야지 따라갈 수 있는 거는 어딜 가든 그렇겠지만
특히 수학은 제가 생각하기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조금 바꿔보면 네. 만약에 문과를 네. 졸업한 고등학생이 네. 공과대로 올 수도 있잖아요. 네, 네, 네. 왔을 경우에 처음에는 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겠네요. 그런 부분에서. 네. 그건 근데 이제 자기가 얼마나 노력하나에 따라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1학년 수업이 교수님들께서 설명을 해주실 때 네. 고등학교 때 다 배우고 왔지를 전제로 깔고 수업을 하시는지 아니면 기초부터 하시는지 뭐 궁금합니다. 교수님들은 항상 이제 기초부터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시긴 하는데, 근데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 배운 게 없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수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어려움을 겪는 것 같긴 합니다. 설명은 해주시지만 네.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네. 결과는 똑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첫인상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좀 해볼만하다. 그리고 네, 맞습니다. 굉장히 익숙하다. 네. 아, 지금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게 남중 남고 나오면은 카투만두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친구는 공과대학교 기계자동차 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친구고요.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갔을 때도 비슷한 느낌이지 않았을까요? 아, 네, 맞습니다. 군대 얘기 넘어가고요. 딱 기계자동차 공학을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과는 모든 공대 학과의 기본이 되지 않나. 저희 학과에서는 거의 모든 거를 공대에서 배우는 모든 거를 다 배우다 보니까 애초에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학과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학과에서 조금 더 그 분야로 세분화되고, 전기과도 그렇듯이 저희도 이제 회로에 대해서 2학년 때 배우다 보니까 거기서 세분화되면 이제 전기과와 유사하고, 이제 재료 역학에 관해서도 배우니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소재학과랑도 비슷하고 이런 식이니까 아마 제일 기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혹시 이 컨텐츠를 볼 다른 공과대 학과 친구들이 오해할까봐 얘기하는 부분은 제가 그 권재일 학생 말고도 뭐 첨단소재공학과나 여러 화학공학과나 친구들을 만나봤지만 본인들은 다 본인들 학과가 기본이 되는 학과라고 믿고 있고, 또 따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 맞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무협지 아니면 만류기종이라고 다 하나로 통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지금 권재일 학생이 얘기한 메커니즘에 대한 부분만큼은 확실히 기계과가 가장 핵심이 되는 학과라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하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네. 학과다. 기초 과목을 배우고 조금 더 세분화된 게 다를,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과는 뒤에서 물어볼게요. 네. 이게 나쁜 게 이렇게 기초를 가르쳐놓으면 전과를 많이 했어. 그러면 조금 질문을 파고 들어가서 네. 그러면 굳이 공과대가 있는 학교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인근에도 많은 학교에 공과대학이 있는데 네. 왜 울산대로 왔는가? 뭐 점수를 맞춰서 왔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처음에 소개를 할 때 제가 자동차를 좋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계 자동차 공학과가 있는 과가 4년제 대학으로서는 제가 지원한 과로는 아주대학교랑 저희 학교, 그리고 나머지 학과는 기억이 안 나는데 크게 이렇게 저는 두 개가 있는 걸 알고 있고, 아주대학교도 충분히 좋은 학교지만 이제 저는 거기에서 떨어졌고, 그리고 애초에 이 학과를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집이랑도 일단 가깝고, 사립대학이긴 하지만 그 모기업이 현대재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울산대학교 충분히 다른 과 이렇게 넣고 할 수 있었지만, 그래서 저는 기계자동차공학과를 넣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솔직한 답변이라서 네. 뭐 반론의 여지도 없어요. 근데 아마 정말 기계자동차공학과를 선택한 친구들의 상당수가 네. 비슷한 네, 맞습니다. 이유를 얘기하지 않을까 싶고요. 생각보다 기계자동차공학과에는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내려온 친구들도 꽤 많습니다. 네. 네, 아마 모기업 네, 관련해서 네, 그게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무시할 수가 없겠죠. 취업하고 연결이 되니까. 네. 기계자동차공학을 전공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 어떤 능력과 자질이 필요한지 혹시 꼽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공대다 보니까 그런 걸 때문에 저희 과 같은 경우도 다른 공대들과 마찬가지로 거의 다 수학적인 능력을 요하기 때문에 이 수학에 있어서 자신이 얼마나 이해가 빠른지, 그리고 이제 자질로서는
이게 생각보다 식이 길어질 때도 많고 제가 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때 좀 포기하지 않고 좀 끝까지 달려들려는 그런 네, 공부에 있어서 지구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의외네요. 이것도. 네. 저는 오히려 공과라고 하면은 굉장히 명쾌하게 딱딱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파고들어야 되는 순간들이 네, 있죠. 이게 딱딱 정해지는 답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좀 심화되는 과정들에 있어서는 식들도 되게 굉장히 길어지고 답은 이렇게 명료하게 나올지라도 그 식에서 실수 하나를 하게 되면은 아니 그 과정이 부인이 되고 답도 부인이 되는 거니까 거기에 있어서 상당히 집중력과 지구력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어디가 틀렸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네. 집중력이 필요한 네, 거잖아요. 실수하지 않으려면은 이 확실히 그 최근에 인문대 친구도 만났지만 이 문과적 감성과 이과적 감성은 굉장히 공존하기 쉽지 않다. 네, 그런 걸 좀 느끼게 되는 답인 것 같고요. 계속 지금 여러 답변에서 7분이나 들어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언제든지 확실히 공대는 공대.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수학적인 재능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권재일 학생도 계속 반복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공과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비슷한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의외로 엉덩이 힘이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관련된 자격증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는 이제 딱히 이렇게 제대로 과에 관련해서 자격증을 하기보다 딱히 준비하기보다는 그냥 영어 능력과 뭐 정보 처리 이 정도 지금 그냥 간단하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3학년 4학년 돼서는 선배들이 대부분 다 기계 기사 쪽 이런 쪽을 되게 많이 준비를 하더라고요. 아마 이것도 다 취업에 유리하니까 이거 다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네. 뭔가 거의 엔지니어랑 메카닉 쪽인데 네. 영어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인가요? 저희 과의 책이라고 하죠. 텍스트북 자체가 원문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영어 수업도 저희가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영어로 이해를 하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게 좀 크게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갑자기 추가로 궁금해진 건데 네. 지금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이나 자동차 공학이 네,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네, 보시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상위권은 네, 저는 상위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확실히 자부심이 좀 기계 자동차 공학과만의 특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 2030, 2040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내서 전기차 생산을 이제 비중을 많이 늘린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 교수님들께서 USG 공유대학이라고 새로 이번에 추진해서 학장으로도 계시고 과장으로도 계신 교수님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 식으로 이제 미래 모빌리티에 관해서 저희 교수님들이 담당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과 학생들에게 조금 더 이제 미래에 탈 수 있는 것들, 미래에 탈 것들 관해서 조금 더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자료에 보면은 울산대학교의 2개 학과가 그 2개 정도의 사업단이 들어와 있는데 네, 1년에 맞습니다. 840억 정도 네,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네. 예산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USG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음에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국제관에 있는 공간 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거기 진짜 네. 완전 잘 돼 있고 교수님들, 저희 과 교수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생겼다고 저는 이렇게 들었어서 교수님들께서 되게 힘을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계자동차학과는 교수님들께서 직접 준비를 하시고 네, 사업을 맞습니다. 따오시는 네, 맞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네. 감사하면서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네요. 학과가 좀 전과도 꽤 있는 편이고 복수 전공도 굉장히 많이 네, 맞습니다. 한다고 들었고요. 대학원 관련해서 좀 궁금합니다. 이걸 좀 차례대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전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과에서 다른 과로 전과를 가는 학생들도 꽤 있지만 이제 다른 과에서 저희 과로 전과를 오는 경우는 살짝 드물기 때문에
그리 그런 케이스를 많이 못 본 것 같긴 합니다. 애초에 저희 과에서 전과를 가거나 오거나 하는 비중이 되게 적어서 차라리 복수 전공을 해서 전기과 수업을 듣거나 IT 수업을 듣거나 이런 쪽을 많이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공학 계열 내에서 복수전공을 한 경우. 네네네. 이것도 굉장히 잘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 같아요. 또 네, 같은 맞습니다. 계열 복수전공이면 학점을 안 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제일 학생도 복수전공을 염두하고 계신가요? 저는 복수 전공 말고 이제 복수 전공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이 있었지만 복수 전공까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버티지 못할 것 같아서 복수 전공 하는 사람도 극히 일부기 때문에 많이 힘든가요? 말만 들어도 힘들 것 같긴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복수 전공은 따로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전공시망. 네, 그냥 전공에 최선을 다하자. 이게 많이 이제 모르고 계신 부분 중에 하나인데 복수 전공을 한다고 해서 기존 전공의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기존 전공도 똑같이 하면서 그만큼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두 개를 동시에 다닌다고 네, 생각하면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물론 복수 전공하는 쪽은 조금 적지만 이거를 유지하면서 또 하나를 지켜나간다는 네, 건 새로운 걸 하나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너무 힘들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복수 전공을 하는 학생들은 진짜 많이 노력을 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하시고 그냥 뭐 대학 가서 복수 전공 하지 뭐라는 거는 굉장히 무모하다. 1학년 생활 해보시면 바로 네, 결정나잖아요. 맞습니다. 대학원은 어때요? 좀 선배들이 대학원을 많이 가나요? 저희 선배들 중에서도 네, 교수님들이랑 이제 4학년이랑 4학년 이제 올라가고 나서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걸 하는데 거기서 이제 교수님과 이제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거기서 이제 교수님이 이제 추천을 해서 대학원생으로 넘어가신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교수님들하고 연구사업 같이 진행하고 계속 그런 실적들 쌓아 나중에 취업할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아니면 계속 그렇게 연구가 네, 학자가 맞습니다. 될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뭔가 대학원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저도 상당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이제 행정본관 입학팀이 있는 행정본관이 학교 딱 나가는 그 가운데 있는데 그 공과대에서 대학원생들 내려오시는 모습 보면은 굉장히 네, 네. 너무 피곤해 보여서 이거 사람 잡겠구나. 맞습니다. 실습 관련된 얘기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이게 현대자동차 실습 사진을 좀 참고로 가지고 왔어요. 네. 실습은 이제 제일 학생도 하게 될 텐데 네. 좀 어떤가요? 현대자동차로 저희가 이렇게 실습을 나간다고 하기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아마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따로 신청을 해서 이제 나가는 거, 그러니까 결국 스스로 찾아봐야지 이런 체험도 할 수 있는 거고 저희 과에서 실습이라 하는 경우는 이제 그냥 실험을 하거나 아니면은 인턴을 나가서 실습을 하는 것 외에는 아마 딱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턴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인턴은 이제 거의 대부분 3학년 2학기나 4학년 1학기에 많이 이렇게 나가시는데 이제 그러니까 결국 인턴도 자기가 이제 어떤 뜻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걸 찾아보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인턴을 한번 갔다 오면은 한 학기에 14학점이 이렇게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의 학점도 채우고 실무를 해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대체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턴을 나가는 걸로 해서 학점을 인정을 해주고 네, 맞습니다. 좀 모자란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채워야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해외 인턴으로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 외국으로 과에 나갑니까? 네, 미국으로도 최근에 얼마 전에 간 선배도 있고 미국에도 이제 협력 지사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인턴의 비중은 생각보다 되게 높은 것 같습니다. 말만 들어도 높아요. 14학점이면은 어마어마한 학점이고. 네. 그렇게 나가려면 결국은 어학이 돼야만. 네, 결국 미국으로 빠지든 뭘 하든 면접을 보고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학이 기초가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영어는 기본이고 거기 제1국어가 또 있으면 더 그 해당하는 네. 나라로도 갈 수가 네, 있고. 맞습니다. 언어는 대학 가서도 계속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편입을 할 때 전형에 따라 다르지만 토익 점수를 보는 전형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생각보다 토익 900점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신 분. 토익 900점이 진짜 굉장한 점수입니다.
학과 분위기는 아까 초반에 좀 얘기를 해줬지만 좀 그런 여학생들 말고 남학생들이 많다 보면 너무 네. 좀 군조직 같은 분위기 아니냐, 답답하지 않냐, 아. 그런 선입견들이 좀 있어요. 좀 어때요? 저희 과 군조직 그런 느낌은 저는 이제 받은 적이 진짜 거의 받은 적이 없는 거. 선배들도 잘 챙겨 주셨고 저도 이제 후배들 잘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딱딱하다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그냥 선배들이 이게 자기들끼리 술자리가 있는 상황에서도 후배들 불러서 같이 챙겨서 놀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건 딱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남고 나온 친구들이 편하게 적응하겠지만 사실 공학을 나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참 걱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남자들끼리만 있다 보면은 좀 서열 이런 아. 위계 질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따지지 않을까라는 선입견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런 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여성스럽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온화해 보이는 공대생들 많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 편견이 무서운 게 네. 공대생들 굉장히 유한 캐릭터들이 많아요. 의외로 또 어학 계열에서 굉장히 좀 경직된 느낌의 친구들도 있고요. 이거는 케바케다. 과 동아리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연구회라고 해서 자연회, 줄여서 자연회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시올텍이라는 동아리가 있고 이제 축구 동아리 2개가 있는데 로드스타랑 머신이라고 이렇게 2개가 있고 다 자동차네요, 그냥. 이제 최근에 URRC라 해서 로봇 관련 동아리도 생겼습니다. 그러면 동아리는 본인들이 자의로 선택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네, 무조건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동아리를 찾아서 들었기 때문에 이게 복수 선택에도 상관없고 그냥 그런 거는 그냥 개인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장비가 갖춰져 있고 네. 교수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면은 네.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구체적일 거잖아요. 네, 좀 어때요? 본인은 어디에 소속이 돼 있으세요? 저는 이제 로드스타라는 축구 동아리 하고 있는데 저희 과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저희 과 동아리 제 로드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끼리 공도 차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봉사활동 이런 거 못 가고 했는데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쪽으로 봉사활동도 나가기도 하고 이제 자동차 연구회는 대학교 이제 대회가 있는데 그런 데 참가하기도 하고 URRC도 이제 로봇 관련 대회에 참가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거를 이제 회장과 부회장이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다 이제 스펙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네. 나중에 네. 이제 다 스펙이 되겠네요. 네. 남학생이 얼마나 많으면 축구 동아리 2개가 있어요. 한 과에 기본 22명인데 네. 진짜 남학생이 많은 과들의 메리트인 것 같아요. 네. 그 학과에서 듣는 여러 가지 수업들 지금 이제 2학년까지만 들은 걸 네. 감안해서 내가 들은 수업 중 이 수업은 진짜 우리 과의 상징적인 교과라고 생각해라는 개인적인 생각 궁금합니다. 저는 동력학이라고 봅니다. 동력학. 네. 유체역학이나 연력학 같은 경우에는 다들 관련 있기야 하겠지만 동력학은 아무래도 실질적인 이제 계산과 관련된 학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물리랑도 제일 가깝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력학이 아마 제가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는 제일 상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말만 들어도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렵기도 어렵겠네요. 네. 동력학, 네. 동력학인 거죠. 네, 언제 배웁니까, 그건? 동력학은 2학년 2학기 때. 2학년 2학기.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네, 배웠던 맞습니다. 수업은 어렵죠. 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이제 상징적인 과목이었다고 한다면 네.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과목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과목 하나씩 꼽는다면 제가 그나마 좋아했던 과목은 연력학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연력학 쪽은 이제 공식이 이렇게 서로 연계가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살짝 흥미보다는 이제 그나마 이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었던 부분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력학이 그나마 가장 괜찮고 좋았던 학문이었던 것 같고, 말 그대로 이제 저는 동력학이 좀 상징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다 일일이 계산식을 다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학문이, 동력학이 조금 이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아이러니한 게 굉장히 상징적인 과목이지만 어려웠다. 네. 그리고 그래도 상징적인 과목이다. 네, 그래도 상징적인. 정말 솔직한 답변인 것 같고요. 되게 솔직한 답변이네요. 네, 어렵기 때문에 아마 상징적이었지 않나 저에게. 보통 상징적인 과목들은 네. 어렵습니다. 이거는 2회차 가능이라고 써놨는데 뭐냐면은 네. 본인이 2년을 여기서 해보고 나서 다시 내가 처음 2년 전으로 돌아 선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네. 그래도 울산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과를 선택을 할 거냐라는 질문입니다. 네, 저는 다시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질문을 살짝 변형해 볼게요. 네. 기계자동차공학과 빼고 네. 울산대에서 다른 학과를 골라서 갈 수 있다면 일단은 의예과는 안 되니까 의예과는 제외를 하고, 이해과요? 네, 의예과는 안 되니까 제외를 하고, 저는 아마 전기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전기과.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자동차. 네, 자동차에 관련이 돼 있으니까 요즘 다 전기 자동차가 나오고 하니까. 진짜 좋아하네요. 네, 자동차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 좋아하는 게 보입니다. 그럼 이거하고 연결되는 질문일 수 있겠는데 네. 제일 학생은 이제 2년 뒤에 졸업을 하실 거예요. 네. 어떤 직업을 갖고 싶으십니까? 저는 완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진 않았지만, 이제 제가 뭘 하고 싶다, 약간 자동차에 관련한 거는 당연한 것 같고,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연구원으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은 그냥 일반 회사원처럼 지낼 거냐, 이렇게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엔지니어도 고려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엔지니어나 회사원, 그리고 연구원. 일단 제가 봤을 때 제가 연구원 할 성격은 못 되는 것 같고, 아마 회사원이나 엔지니어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저는 아마 품질 관리나 생산 관리 이쪽으로, 품질 관리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을 좀 희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자격증들도 쭉 있겠네요. 그 직무에 대해서. 네, 지금은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3학년 졸업하고가 제일 3학년 이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많은 걸 준비하지 않을까. 평화는 여기까지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평화도 제가 생각했을 때 2학년 2학기 때 깨졌지 않나, 그 평화도. 네. 2학년 1학기 이후부터 네. 쭉 런하고 있는 네, 맞습니다. 상황이고요. 참고로 네. 이 권재일 학생은 저희 입학관리팀에서 근로장학생으로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개강을 하게 되면은 학과 생활을 하면서 근로장학생까지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바쁜 일상을 보내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컨텐츠 봐주신 분들은 저희 밑으로 좀만 내리시면은 설문조사 있으니까 반드시 꼭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주셔야만 제가 2023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여러 학과 친구들을 만나서 여러분들께 정말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보급 정보들을 공유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댓글 통해서 질문 주시면 저나 아니면 권재일 친구 통해서라도, 만약 둘 선에서 안 되면 학과 통해서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물어본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멘트로 네. 기계자동차공학과에 오고 싶어하는 예비 고등학생 친구들한테 내가 너희들보다 2년 선배로서 네. 이 얘기는 꼭 해주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이게 수학을 잘해도 올 수 있고, 수학을 그다지 못하더라도 이제 저희 과에 오셔서 흥미를 느끼면 되니까, 그냥 자동차에 관심이 있거나 내가 이제 기계과로 희망을 하시는 분은 저희 과에 오셔도 충분히 이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학에 대해서 온갖 겁은 다 넣어놓고서 괜찮대. 마무리는 일단 아름답게. 네. 네, 제일 학생 앞으로도 계속 저랑 같이 지내게 될 테니까요.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대학교 입학관리팀의 입학사정관 김진이었고요. 울산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과 1과